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예,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위수령. 오이, 이거는 제5공화국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막글인데요. 네. 그러고 보니 영화 제목으로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대관령, 박달재 이런 고개를 말하는 건 아닐 거고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좀 어마무시한 그런 단어인데요. 네. 오늘 군인권센터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한창 이 촛불 집회가 많이 있고 하던 그 시절에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관계자들이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한 흔적이 드러났다. 촛불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위수령으로 무력 진압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거죠. 일종의 친위 쿠데타? 이걸 친위 쿠데타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나 그 측근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 당시에 제2의 5.18 가능했을까요? 촛불 집회를 만약에 군이 시민의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거는 소요 사태가 전국으로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이 적잖이 돌긴 했습니다. 예. 네. 그거는 단순히 그냥 대북 안보 차원에서 장성들이 모여서 논의한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친위 쿠데타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수령 부분까지 논의를 했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언제 위수령이라는 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의가 어떤 건지. 육군 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 질서, 군기 감시,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게 경찰 병력이나 이런 쪽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군이 필요하면 이런 위수령을 발동해서 스스로를 지킨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이게 언제 처음 만들어졌죠? 대통령령으로 됐다면은? 이게 1970년.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본문 22개조와 부칙으로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잖아요. 그 한일 협정 반대 시위가 굉장히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격렬했죠. 그때 경찰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당시 서울특별시장 윤치영 전 시장이 군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수령을 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군을 함부로 동원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쿠데타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 뒤늦게서야 법적 조치를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계엄령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낮은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발동이 되면 이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군이 실제로 동원돼서 병력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보면 15조를 보게 되면요. 이 위수령에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를 총기로 진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기를 발포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계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현행범인, 폭행 등과 관련한 현행범인은 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준계엄령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엄령하고 거의 비슷한데 국회 동의 없이 발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게 매우 위헌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이걸 없애야 한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왔었어요. 4.19 때 발효됐던 게 계엄령이었습니까? 위수령이었습니까? 4.19 때요? 혁명 때. 그건 아무것도 발표된 게 없었습니까? 그때는 군을 동원하지는 않았죠. 안 했습니까? 경찰 병력이 총을 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발포령을 내렸던 사람이 발포 책임자가 4.19 혁명 당시에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윤치영 서울특별시장이 요청을 해서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총기 사용도 발포도 가능했다. 이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난 그 촛불 전국 당시에 맙소사 군 쪽에서 논의를 했다는 얘기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오늘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했는데 2016년 12월 9일.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즈음에 구홍모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를 했고 소요 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을 다수의 제보자가 군 인권센터에 알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참의 회의록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 보면 내란 예비죄인지 아닌지 여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구홍모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그 당시에 판단을 내렸을까? 아니면 청와대 지시로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이게 또 박 전 대통령 혐의 하나 더 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매우 조심스러운 그 가설인데요. 네. 아까도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의 비상 상황이 분명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군인으로서의 역할이라면 이분들이 모여서 논의한 게 정말 말씀하신 위수령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였는지 아닌지 그 여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수사를 진행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해서 가려야 될 문제긴 하죠. 그런데 수사를 한다는 건 피의 사실이 고소라든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추가적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져요. 관련 단체들에서. 그런데 그때 촛불 집회가 그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화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뭐 이렇게 약간 과격 행동을 보이면 시민들이 말리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군 동원까지도 논의를 했다. 경찰 병력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그때 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건 뭔가 조금 그런 의혹을 가질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군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본 탄핵이 아니라 아마 국민이 정권을 무너뜨렸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도요. 그때 그런 얘기들이 막 돌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계엄령 선포하고 탱크 나오고 그러면 그 앞에 들어놓을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뭐 이제 살 만큼 살았고 후손들을 위해서 뭐 그 정도 못하겠냐. 정말이요. 제가 집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빠는 그렇게 한다. 뉴스 기지에 표지에 나오실 장면. 근데 터키 경우에도 우리가 봤지만 아마 그때 촛불 전국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수많은 시민들이 들어놓았을 겁니다. 아이고 참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발포까지 생각을 했다니까 참 끔찍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세계 여성의 날에 뭐라 그럴까요? 미투 운동이 참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서 여성의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씁쓸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 주로 다루고 있는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미투 운동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관해서 한번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많이 좀 바쁘시겠습니다. 그죠? 그러게요.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예. 네. 지난 1월 달인가요?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에 뭐라 그럴까,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여성분들이 미투 운동에 진짜 많이 참여하셔서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어떤 관습적인 내용들을 많이 변화시키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약자들이 혹은 이제 좀 전향적인 사고를 해주시던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하시던 그런 사고들이
겉으로는 좀 이제 많이 도드라지거나 사회적인 어떤 함의로서까지는 다다르지 못하고 각자의 소수 의견처럼 묻혀져 있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다른 피해자를 함께 보호한다라는 그런 류의 백업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이제 피해자가 나도 피해를 입었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나도 피해자라기보다는 다른 피해자의 어떤 그 발언과 어떤 진실성에 대한 그 담보를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은 가해자 처벌로 이루어지진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좀 그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던 네. 어떤 법조와 그런 사례를 바꿔나가는데 어떤 하나의 진일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뭐 딴지라는 표현도 참 어색한 표현이고 맞지 않는 표현이고 공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거를 본질에 대한 내용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YTN 뉴스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이 미투 운동을 전개하면서 피의자를 고소하는 이런 경우에 혹시 무고죄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생각 중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미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펜스룰도 있고 이게 너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사회는 어쨌든 사람들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법은 법의 안정성 부분들과 법이 정의를 추구하고 실질적 진실 발견 이런 부분들과 함께 법적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담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돼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의 사실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확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예. 어쩌면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이제 또 받아들이게 되는 우려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네. 이 미투 운동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들을 해나가고 있고 자기들의 어떤 그동안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주지 못했던 어떤 내용들, 사회가 범죄로서 도와주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주었던 네. 어떤 위험성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미투가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예. 그 중간지대 어딘가에서 조금 더 담론을 치열하게 하고 좀 더 신중하게 그 중간 지점의 대안들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해석하면 더 곤란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 예. 미투는 앞으로도 한참 더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참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 가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오늘 수원시청 강의도 하신 것 같던데. 아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 성희롱 문제는 어떤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파워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흔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라든가 조직 내 성폭력 문제 그런 것들을 성의 문제, 남녀의 대결 구도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권위의 복종, 나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보여라. 너는 내가 어떤 불이익이나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네. 너는 이것에 복종해야 돼. 라는 하나의 폭력의 한 유형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 사장님, 예를 들어서 여자 대통령, 여자 장관, 밑에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성희롱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이게 만질 수 있어서 만지고 희롱할 수 있어서 희롱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폭력이라는 점 때문에 예. 이 문제가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파워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방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지은 씨가 방송에 나와서 앵커분하고 인터뷰할 때 나온 거의 소위 말해서 안희정 지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오버래핑이 되네요. 어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성폭력 상담 전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치열하게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폭력 상담 전화가 많이 늘었고 이렇게 오셔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그것이 예. 고소로 실제 이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들여다보고 예. 이걸 어떻게 할지를 보다 진지하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원에서 말하고 싶은 건 예. 아까 이제 그 미투 운동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그 진행 양상의 어떤 한 부분들의 우려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네. 큰 사건은 미디어가 다뤄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는데 이제 작은 사건들 이게 크다 작다라는 표현은 조금 적합하진 않지만 예. 여기서의 크다 작다는 뭐냐면 그 사회적으로 가해자가 좀 어떤 위치가 있어서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사건을 이제 크다고 얘기 드린 거고 그렇지 못한 사건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아무래도 법적인 어떤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법적인 부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피해자들이 많이 고민하게 된 건 같습니다. 예.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가해자 중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예, 업무상 위력 관계가 있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첨예하게 이제 대립될 수밖에 없는 입장 차이가 있고 주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은. 예. 요즘 마치 트렌드처럼 가해자들이 무고죄 혹은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거의 맞고소로 거의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도 포함이 된 것이라서 네.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에서도 상당한 좀 판례 같은 경우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내용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이제 그 피해자 사건도 하고 피고인 사건도 하고 때로는 성폭력 피해 신고를 했다가 이제 무고죄로 몰려 또 피고인이 된 그런 사건들도 이제 다루고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저희가 그 형사 그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형사법의 대원칙이고 그럼요. 그것이 이제 뭐 성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네. 예.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수사기관이나 우리 이제 법조계가 과연 성폭력 그 피고인에 대한 네. 그 합리적 의심의 정도와 혹은 성폭력을 무고했다라고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네. 합리적 의심의 정도를 비슷하게 놓고 있는가는 가치관의 문제고 사회의 영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지금 심각하게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오늘 안희정 충남지사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특별한 이야기는 조금 자주 이은희 변호사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저들도 인식을 할 겸 말씀을 네. 좀 나눠보도록 하고 앞으로 좀 자주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